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고독사 관련 보도를 자주 보는데 정말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고독사는 매년 3,60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10명의 쓸쓸한 죽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잠깐. 정말로 이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혼자 죽는 것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의 증거일까요? 뉴스 보도를 보면 항상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고독사 현장을 소개할 때면 언제 음식을 해 먹었는지 모를 부어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옷까지 술병과 약봉지가 널린 참혹한 현장이라는 식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온기가 없는 집이라고 고독사를 불쌍한 인생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60대가 31%, 70대가 13%, 80대 이상이 6% 정도입니다. 그리고 갤럽의 세계 여론조사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50대 이상의 한국인은 39%는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OECD 평균인 13%의 3배 정도였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첫째, 현장의 참혹함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마치 그 자체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그려내죠. 둘째, 통계를 동원해서 심각성을 부각시킵니다. 숫자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셋째, 결국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특수청소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고독사 현장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참혹하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사례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사회는 쓸쓸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가족이나 지인이 지켜보지 않으면 사랑 없는 죽음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고독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의 인식이 이상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죽음이 뭡니까? 가족, 자식들이 임종 자리에 모여 둘러싸고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 감는 것.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 임종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다.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 자식들이 급히 모여들죠. 직장도 내팽개치고 멀리서도 달려와서 밤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며칠을 더 버티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각자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연락이 와서 다시 모이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지쳤어. 이번엔 좀 기다려보자고 할 때 정말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정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임종을 맞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수십 년간 의료진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종이라는 게 예측이 안 돼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안 돌아가시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저승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아름다운 죽음은 대부분 허상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것도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간병인이나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왜 혼자 죽는 것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쓸쓸함이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혼자 맞이하는 죽음을 비극으로만 바라보는 걸까요? 하루 1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비정상적으로 많은 걸까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 혼자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정도인 게 오히려 적은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죠. 모든 죽음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죽음 그 자체는 당사자 혼자 맞이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혼자 맞이하는 죽음을 실패로 낙인 찍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따지고 보면 결혼했다고 고독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한나란시에 손잡고 죽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누군가는 먼저 가고 남은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의 무자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계를 보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 사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또 여러 이유로 자식과 연락이 뜸해지거나 아예 두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재혼,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 등등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자식이 있다고 고독사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년에 혼자 되는 것, 고독사 하는 것을 과연 낙인 찍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건 앞으로 더욱 보편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태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자연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늑대 다큐를 봤는데 리더 늑대가 무리의 생존을 위해 맨 앞에서 야생 소와 싸우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자 호련히 무리를 떠나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멋있었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가 되면 무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갔어. 거기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사자도 호랑이도 대부분의 포유류가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죽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이 죽음을 사회적 이벤트로 만들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의식이 있어야 하고,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동물과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죽음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병원에서의 죽음이 과연 더 나은 죽음일까요?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몇 년 동안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면서 각종 장비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계세요. 가족들은 가끔 면회 오시는 정도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더 나은 죽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죽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몇 달, 몇 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본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물론 더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치료를 계속하죠. 그런 상황에서 고독사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이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성공과 실패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취업, 결혼, 출산, 육아까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느끼는 건데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압박과 평가가 끊이지 않아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평가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도 평가받아야 하나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몸이 약해지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아닌가요?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 단계가 다 우아하고 멋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젊을 때처럼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건 말이 안 되죠. 지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조차 성공한 죽음, 실패한 죽음으로 나누려는 희한한 세상.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년 3,600건이 과연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1년에 3,600명이면 하루 평균 10명 정도예요. 전체 사망자 수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거든요. OECD 평균의 3배라는 수치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한국인의 독립성과 자립 정신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서구와 달리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적 특성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60대로 고독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결국 자연스러운 고령화 현상의 반영이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통계적 변화예요.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당연한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계속 이걸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고, 일본은 2021년부터 고독고립 대책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부 개입이 근본적인 해답일까요? 개인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문제로 규정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정부가 나서서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분이 이런 관찰을 해 주시더라고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물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있지만 굳이 문제로 만들지는 않죠.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정부가 할 일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안전망은 구축하되 선택권은 개인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제가 고독사와 관련된 모든 현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도와야 할 문제예요. 요양 관련 종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 며칠을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과 고독사 자체를 비극으로 바라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고독사 자체보다는 고독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삶의 질이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인 거지. 마지막에 혼자 죽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도 있어요. 혼자 살면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학습된 감정이고, 사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조건화되는 것이죠. 빚 없고, 때 되면 여행 다니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의 묘미를 알기 시작하면 혼자가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딩크족이라 고독사 확률이 95%일 거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도 충분히 우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에게 당신의 선택은 틀렸고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을 거야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60대 중반의 해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던 저로서는 저의 죽음도 언젠가는 고요사가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무섭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요사라는 표현 참 좋지 않나요? 고독사 대신 고요사.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먼저 용어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고독사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신 자연사, 고요사, 1인 재택사 같은 표현들이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고독사 대신 1인 재택사라는 표현을 쓰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훨씬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중요한 건 낙인을 찍는 대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도 없고, 같은 방식으로 죽을 필요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뉴스에서도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더라고요. 종이접기로 시작된 독거노인 모임이 4년째 이어지면서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식사와 나들이를 함께하는 진짜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참가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어디 같이 갈 수도 있고 가족보다 친구들보다 더 좋은 거지. 가족보다 더 좋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이게 바로 가족 중심 사고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의 전환인 거죠. 서울의 한 자치구는 공통 관심사나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끼리 묶어서 42개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웃끼리 자연스럽게 안부를 챙기고 지내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강제성 없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혼자 살 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도 만들어 두고요. 요즘에는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도 있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서비스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이에요. 사회의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당당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닐까요?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았다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존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죽음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혼자 죽든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든 병원에서 죽든 집에서 죽든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혼자 살다 죽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걸 실패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죽음의 틀에 모든 사람을 맞춰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죽음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산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립과 고립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혼자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현재 혼자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회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마시고요. 당신의 선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